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의 행복한 교육세상입니다. 학교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할까요? 당연히 학생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 일부 사학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를 설립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교를 개인 소유물로 여기고 장사 속으로 학교를 운영하며 전횡을 휘두르는 사학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학은 치의 법권적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가는 사립학교에 다녀보았거나 사립학교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잘 알 것입니다. 제가 늘 교육비리, 사학비리는 우리 아이들의 꿈을 훔치는 도둑질이다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이번에 충암고에서 터진 학교 급식비 횡령 의혹이 또다시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빼돌려서 자신들의 입속을 챙긴 학교 관계자들에게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서울시 교육청의 감사 결과 이것을 계기로 불거졌습니다. 충암고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인터뷰 사랑방송님, 오늘은 급식 전문가로 서울의 한 구청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센터장으로 일하고 계신 이빈파 팀장님과 그리고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서울 서부 지회장 송성남 지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잠깐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우리 이빈파 팀장님부터. 네, 저는 구청에서 친환경 급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빈파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학부모고요. 네. 서대문 또 서부 지역에서 창규 학부모회 서부 지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송성남입니다. 다둥이 엄마이시기도 하죠.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관련 영상을 잠깐 보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서울시 교육청은 충암고등학교 급식 운영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결과 인건비를 과잉 청구하고 식자재를 빼돌리는 등 각종 방법으로 2011년부터 4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한 금액이 상당합니다. 충암고는 학교 조리실에서 학생들이 밥을 먹는 교실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급식을 운반할 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용역 직원을 고용했는데 이 인원을 부풀려 인건비를 조작한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2012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는 학교에 채용된 남자 조리원과 배송을 맡은 용역 직원이 뒤섞여 배송 일을 했습니다. 조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부풀려진 직원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배송까지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15년 3월부터는 조리원이 모든 배송을 담당했다고 추측합니다. 배송원이 없지만 배송료가 지출된 것인데 이런 식으로 1억 9천만 원 정도가 횡령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재료를 허위로 과다 청구해 무단 반출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매일 쌀, 농산물, 공산품 등의 20에서 30%가 무단 반출됐습니다. 식용유는 60% 넘게 무단 반출됐습니다. 이렇게 식용유를 아껴 2011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약 5천만 원 상당액을 횡령했다고 서울시 교육청은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관련자 18명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학교가 4억을 횡령한 대가로 학생들은 부실한 급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학교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정말 학교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보면서도 믿기지 않는데요. 정말 충격입니다. 이빈파 팀장님, 이번 충암고 사태, 급식 파동, 급식 전문가로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저럴 수 있었다는 거는, 네. 급식 운영의 문제라든가, 네. 급식 평가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네. 것들이 가능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운영평가며 실질적인 평가 기준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적어도 학교에서 저렇게 횡령을 할 수 있다거나, 급식을 함부로 만든다거나, 식재료를 빼돌린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쉽지 않을 겁니다. 중앙고등학교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급식이라는 것이 교육으로 진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교육의 한 일환인데. 예, 그죠? 네. 충암고등학교에서는 충암중학교하고 같이 공동급식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중학교의 친환경 무상급식 교육 원칙인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중학교와 함께 공동급식을 한다고 하면 고등학교 역시 네. 친환경 무상급식에 준한 그런 급식 체계가 만들어져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럼 결론적으로 충암고등학교 때문에 네. 중학생들이 엄청난 폐해를 입고 있다는 거고요. 식재료 사용의 문제들을 많이 이제 들은 바에 따르면 네. 반환경적인 급식을 그동안 해왔다는 거죠. 튀김 일색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볼 건데 예, 우리가 당연히 학교에서 질 좋은 급식을 안전하게 먹여야 되는데 저도 예. 이제 충암 가봤거든요. 지난해 5월 달에도 한번 가봤는데 그러니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죠? 그런데 급식실이 중학교에도 있어야 되는데 중학교는 급식실이 없고 예. 고등학교에서 한 반 지하 정도로 보이던데, 이제, 물론 충암 관계자들은 지하 1층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조리를 해서 중학교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팀장이 사진을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한번 첫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조리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네요. 네, 원래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정상적인 학교 급식실이면 마스크를 써야 되죠. 그렇죠. 100% 쓰고 있어야죠. 예.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사진 보니까 기름을 재사용한 사진. 예? 네, 기름이 시커먼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나 저기가 없어서 기름이 없어 갖고 지금 못 쓰는 게 아니라 또 사진 보니까 콩기름통이 막 또 쌓여 있어요, 창고에. 그래서 식재료를 빼돌렸다는 네. 의혹을 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렇게 재탕 삼탕을 했을 경우에 네. 문제는 아이들이 튀김 음식을 먹는 것 또한 문제인데 네. 그 튀김의 이 식재료 자체가 네. 여러 번 반복해서 튀기면서 튀김 기름으로 인한 네. 발암물질이 발생하는 것. 아, 발암물질까지. 예, 그리고 실제 튀김 음식으로 인한 비만 조장한 문제까지도 학교는 상당히 많은 부분 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사실 이 사진 보면서 거의 이제 매일 이 학교가 튀김 요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기름 때문에 바닥이 미끄러워서 바닥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천일염을 이렇게 쏟아 놓는 것들이 이제 잡혔는데 그 내용은 실제 식재료비 속에 그렇게 버릴 것을 예상한 식재료를 바닥에다 쏟아 놓고 이 튀김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근데 천일염 소금을 문제죠. 바닥에 뿌리면 덜 미끄러운가요? 예, 덜 미끄러워. 그런데 그것도 어쨌든 식재료인데 엉뚱한데 돈이 쓰이는 그렇죠. 셈이라는 거죠. 예. 안 써도 되는 네. 식재료를 굳이 네. 사용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사진 보니까 그리고 이제 첨가물 투성이의 반조리식품이에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양념통이 좀 비어 있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죠? 그거는 이제 조리를 묻히거나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 한국 음식의 전통적인 양념이 들어가는 음식들을 거의 네. 만들지 않는다는 걸로 집에서 집밥 하듯이를 거의 안 하고 있다. 거죠. 예. 그러니까 거의 반조리 식품이나 가공 예. 식품 위주의 식단이겠네요. 저기 학교가 네. 일주일에 4-5번이 튀김 음식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주반찬이 튀김인데 굳이 조리할 내용이 없는 건 거죠. 이거 아이들 건강에도 많이 안 좋겠어요. 그죠? 그럼요. 심각한 거죠. 학부모님들 의견은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늘 속이 안 좋다, 배가 아프다, 그리고 피부가 트러블이 굉장히 심했다 이런 이야기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얘기까지요? 네. 아무래도 건강 체크를 해보면 상당히 과체중에 비만인 아이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 그 한국인의 체질에 네. 튀김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5번째 사진 보니까 소독기가 미지근하고 소독기는 뜨거워야 될 텐데, 그죠? 고온 그다음에 건조시키는 예. 소독기여야 하는데 저기 보면 전원이 꺼져 있네요. 그러니까요. 또 이 뭐 정도면은 거의 소독을 하지 않는다는 건데 저거는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아, 그런가요? 꺼져 있는데 그럼 소독이 전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판을 소독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먼저 먹던 음식 찌꺼기도 붙어 있는 채로 식판이 제공이 되기도 했고 그런 내용들은 예. 문제가 심각한 거죠. 심각하네요. 또 뭐 모든 불이 꺼져 있는 소독고 등에 소독도 안 되고 있는 거네, 제대로요. 예. 그다음에 식판이 상온에 방치되어 있고 네, 원래는 그런 식판은 것도 어떻게 되어 있어야 아까 되죠? 그 소독고에 고온 건조시켜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살균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정도면 그 낙하세균이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아이들이 입속으로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리고 또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그 비위생적인 환경,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부 저기 급식 관련 시설에는 방충망도 없다고. 저 정도면 네. 온갖 잡균과 이 해충 뭐 네. 심지어 쥐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크기의 그 틈들이 있고요. 네. 창문도 그 방충 시설이 안 돼 있는 사진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거를 그 위생적으로 학교 급식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아주 단적인 증거인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 그리고 원래 이 조리실, 급식실에 드나들 때는 우리 학생들이 교실도 실외화가 있고 실내화가 있는데 네. 지금 사진을 보면 실내 실외가 구분이 별로 안 돼 있고 그냥 수준이고요. 실외화 신고 급식실에 들어오고 들어오고 있네요. 그런 사진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저는 이거 보면서 식중독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하죠. 이상할 정도로. 네. 그래서 주로 뭐 중국 사람들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식중독 막기 위해서 중국은 주로 많이 튀기는 요리가 많은 것처럼 무슨 이 중국집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진짜 심각합니다. 그리고 사진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보면 배관도 보니까 물이 뭐 줄줄 새요. 저렇게 바닥이 파손이 네. 되어 있는 거는 네. 그 세균이 그냥 산재되어 있다고 봐야 되고요.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트렌치라고 해서 저 하수구에 물이 빠지는 네. 그 부분에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고 악취가 역류하는 그런 그렇습니까? 정도의 급식실이고요. 네. 저거는 심각한 그 위생 검열에 네. 그 마이너스 점수가 났을 텐데 어떻게 저게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또 뭐 환풍 시설도 그렇고 네. 조도, 다시 말하면 좀 조도도 밝아야 되는데 아까 사진 보니까 너무 껌껌해서 껌껌하고 어둡고 네. 거기에 뭐 무슨 그 이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네. 구분을 할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제 덤 웨이터 그러나요? 예, 그게 식재료를 이제 위아래로 옮기는 엘리베이터를 덤웨이터라고 합니다. 충암 같은 경우는 이제 식당이 부족하니까 특히 충암 중학교는 다 교실 배식을 하니까 결국은 그럼 외부에 덤웨이터가 있고요. 있어서 그 식자재를 실어 올리고 나르는 승강기, 그렇죠. 승강기를 덤웨이터 이런다는 거죠. 예. 그것도 분명히 네. 그 비위생적인 환경이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네네. 실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최대한 아이들에게 안전한 그 급식을 공급하는 것이 학교의 의무이고 책임인데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을 전부 해태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여튼 또 학교 관계자 얘기 들으니까 비상구가 폐쇄되어 있다고. 그죠? 그것도 제가 봤는데요. 예. 아이들의 비상 탈출 계단을 네. 이 덤웨이터를 설치하느라고 네. 시멘트로 완전히 밀폐를 시켜버렸습니다. 마감 처리했다면서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소방법 같은 데서 소방법 같은 걸로 분명히 위반을 했을 텐데 거기에 준공 검사를 낸 저 담당자가 누군지 굉장히 궁금한 수준입니다. 사진을 보면 공급처가 지금 불명한 식품이고요. 그 다음에 배송 시간을 허위기재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또 하나 포장 없이 운반되는 국자 등 식자재, 이거는 뭐
지적당하니까 뭐 나중에 고쳤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 예. 식판도 그 상온에서 그냥 방치된 채로 저렇게 있었잖아요. 그걸 네. 그대로 가져다가 아이들한테 제공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고등학교는 고사하고 중학생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런 그 정말 비위생적인 그 모든 피해를 다 아이들이 받아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중학교에 당연히 급식실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 고등학교에서 지금 네. 만들어진 급식을 또 이 학교만 특이하게 이제 중학교로 아까 200m 정도 떨어진데 지금 옮겨가면서 사진 보다시피 그 배송차가 있어요. 근데 이 배송차가 사진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낡고 녹슬었는데 네, 예? 너무 더럽죠. 저게 쓰레기차 같지 저게 음식을 나르는 차라고 보기는 참 힘든 수준이네요. 네. 또 거기 이제 영양사가 원래는 그 식재료가 들어오면 사전에 검수하게 돼 있죠. 대면 검수라고 해서요. 네, 대면 검수. 예, 공급하는 네. 사람들의 예. 얼굴을 마주하고 네. 물건 들어온 수량과 네. 이 온도와 예. 그 중량을 체크하도록 네. 되어 있는데 저울도 그 사진 보니까 사진 예. 나왔네요. 네. 이렇게 전원이 꺼져 있는 저울만 이제 그 전시용으로 있는 것뿐이지 저거를 달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심각하네요. 그게 그렇죠. 제대로 주문한 게 왔는가를 원래는 볼 이유가 없는 학교라는 예, 거죠. 그냥,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식재료를 빼먹었다는 얘기도 감사 결과 보고서에 네. 있었고, 실제 이제 이 들어오는 것들은 물건에 대해서는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영양 선생이라고 봐야 네. 되는 거죠. 저런 분들이 선생님일까? 참 의심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성장기 아이들이 또 잘 먹어야 되고 그쵸.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먹여야 되는데 저런 비위생적인 환경과 또 좀 한마디로 굉장히 기가 막혀 한 100여 개 사진 중에서 잠깐 몇 개만 봤는데 마지막 사진 하나만 더요. 이건 물이 새는 배관이에요. 보니까. 네, 저거를 물어봤어요. 예. 왜 물이 저렇게 줄줄 새는데 고치지 않느냐고 네. 하니까 저거를 건드린 사람이 의심을 받는답니다.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네. 그 재단 측에 네. 이제 그 인사가 네. 이런 배관을 고치거나 뭐 네. 하여튼 그 어떤 뭐 시설을 고친다거나 하면 공사비가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 공사비 들어간 거에 대해서 본인이 공사를 한 게 아닌 모든 것들은 다 의심을 하고 그 업자와 이 공사를 한 사람이 짠 거 아니냐. 아니 조인실에 지금 배관에서 물이 줄줄 새는데 예, 그것도 안 된다고 얘기를 아니 하더라고요. 그냥 고칠 생각 안 하고 그러면 그 고치면 아까운 안 수돗물이 된대요. 지금 그러니까 줄줄 새 이상한 나가는 학교예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게. 예. 저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식재료비도 빠져나갔지만 네. 그 저렇게 공과금이 엄청나게 네. 그 새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이 그냥 새는 거네요. 예, 그죠? 그러면 물 낭비. 아이들의 입에 네. 들어가야 되는 식재료를 그만큼 못 안 써도 되는 수밖에 소금을 없는 쓰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저는 정말 용서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문제가 된 사례를 이제 순서대로 이제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렇죠. 가장 먼저 그 식재료 빼돌린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 뭐. 예, 기본적으로 지금 네. 이제 쌀, 네. 애들이 늘 밥이 부족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사실은 저희 집 아이도 중학생인데 엄청 먹어요. 예. 엄청 먹고 밥 2공기도 금방 뚝딱 먹잖아요. 그런데 예, 예. 늘 밥이 부족해서 가면 가져올 수 없고, 그래서 쌀이 20kg가 18포가 들어오면 4포는, 예. 그리고 뭔가 30% 정도를 늘 쌀을 빼돌렸다고 하고, 쌀이나 김치. 예, 그리고 그렇죠? 예. 뭐 국을 끓이는데도 재료가 부족해서 국을 도저히 끓일 수 없는 정도였다. 영양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감사 결과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감사 결과 보고서에 지금 네네. 근거해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예. 그거 감사 결과를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 식용유도 있지 않아요? 예. 수세미 심지어 네. 엄마들은 수세미까지 뭐 그런 것까지 이제 빼돌렸다는 하나하나 거. 좀 짚어보자고요. 네. 우리 이빈파 팀장님, 하시더라고요. 네. 학교에서는 식용유 재탕은 했지만 삼탕은 안 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감사에 참여했던 분의 네. 말을 들으면 네네. 그 3탕은 기본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감사 결과 보고서에도 네, 일주일에 거기 5일인데 써있더라고요. 4번은 튀김 요리가 나왔다는 거 튀김 아니에요. 요리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
메뉴의 변경, 품목의 변경은 있죠. 그러니까 하루는 닭튀김, 하루는 뭐 돈가스, 뭐 생선, 뭐 새우, 뭐 이런 식으로 아까 예. 저 보신 미트볼 것처럼 뭐 이런 거. 예, 예. 뭐 이 내용물을 알 수 없는 첨가물만 잔뜩 들어있는 그런 류의 음식들이 튀김류로 많이 들어갔었는데 실제 그런 식으로 기름을 쓴다 해서 거기 학교는 튀김솥이 2개가 있는데 예. 그 2개 중에 이제 한 통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튀김 솥에 기름을 한 6통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네네. 그러면 하루에 튀김 요리를 하면 12통이 들어가겠죠.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검수지 같은데 이제 CCP 3번에 CCP 3번이라는 게 검수용지. 검수용지. 예. 그러니까 영양 선생님이 아침에 네. 대면 검수는 안 했지만 어쨌든 네. 물건이 들어온 것들을 체크하는 네. 이 용지를 보면 뭐 19통 정도 들어와서 네. 이제 사용한 걸로 우리는 이제 간주를 하는데 나중에 폐식용유 나간 것들을 계산을 해서 보면 실제로 이 재탕, 삼탕 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정도의 물량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뭐 이미 언론 보도가 크게 됐지만 예. 기름 10통이 들어오면 4통은 빼돌리고 네, 6통 갖고 요리를 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감사 결과 보고서 보면 일부 조리원들 이야기 들으면 아주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심한 경우 식용유가 검게 될 때까지 여러 번 사용했다. 예? 또 한 분은 또 탁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다.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감사 결과에 이제 서 말을 했다고 하는데 학교에 납품된 아까 쌀도 네. 무단 반출해서 빼돌렸다잖아요. 네.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것도 이제 서울시 감사 결과를 보면 네. 예, 쌀이 이제 20kg가 늘 들어오면 네. 뭐 그 가운데서 쌀도 30% 가량을 쭉 뺀 거죠. 늘 빼돌려 가지고 아이들 밥량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사진도 나왔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감사 결과 보고서 보니까 2012년에서 15년까지 4년 동안 아침에 식재료 검수에 매일 쌀 이게 참 18포 가운데 4포와 야채 같은 게 소위 말하는 닭장차? 닭장차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케이지차 있잖아요. 그거를 트럭에 닭장차라고 케이지를 올려놓은 예. 거를. 그러니까 글리 실어 나르는 방식으로 무단 반출한 의혹이 있다. 이제 이렇게 지금 감사 결과 보고서에 써 있는데. 그러게요. 어떻게 이걸 알아냈을까. 그래서 뭐 한 포당 단가가 한 4만 원 정도 적용을 해보니까 거의 900만 원이 넘네요. 예. 네. 9천만 원이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총 9,280만 원이죠. 아, 그런가요? 예. 9,280이라고. 9,280. 사실은 학교에 들어오는 그러네요. 예. 그 쌀이 네. 4만 원대가 거의 데가 없어요. 지금 보통 5만 5천 원. 예, 그럼 그렇죠. 지금 교육청이 4만으로 추산해서 그렇지 더 되죠. 더 1억이 넘는 될 거죠. 훨씬 더 1억이 넘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그리고 우리 송 지회장님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죠? 급식 소모품 정말 구입 비용도 정말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진짜 우리가 웃지만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좀? 정말 추접스러워서 정말 이거는 대한민국에 어디에도 없을 것 같은데요. 야. 뭐 수세미 보통 이제 집에서 쓰는 네. 그런 소모품들이에요. 예. 그런 소모품들을 꾸준히 그냥 산 것처럼 해가지고 네. 예, 어느 특정 마트에서 지금 수의 계약해서 네네. 그런 거네요. 그죠? 예. 그러면서 보니까 계속 마트하고 네. 짜고서 올렸을 수 있는 네. 의혹이 심하죠. 아니 그러니까 종이컵. 거기 지금 보이는 게 뭐죠? 종이컵, 냅킨, 정수기 종이컵, 또 뭐 행주. 네프킨. 이게 이제 롤백이라고 하는 건 비닐백, 뭐 비닐봉투인데 그거죠. 두루마르기로 네, 된. 네, 그죠? 네, 네. 그러고 위생 장갑. 그래서 그 관계자들 얘기는 교실 배식 시 사용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구입량만큼은 사용을 안 했다. 근데 또 여기 보니까 네. 하루 100장 정도 배식할 때 쓴다고 하는데요. 예, 예. 이렇게 100장 정도 쓸 수가 없죠. 하루에.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칼라 수세미는 본 적도 없고 또 그분들 말씀 의하면 행주는 거의 해질 정도로 네.
삶아서 여러 번 사용했다. 네. 사진에도 나와 있던데요. 사실 이 학교가 굉장히 유명한 게 예전 2002년인가요? 한번 그 칠판 지우개를 10만 개를 구입했다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의혹을 제기해서 감사했던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다분히, 그죠? 칠판 지우개에 비춰봐서 충분히 이럴 참. 같은 장난을 치는 거기 거죠. 같은 맥락에 네. 좀 어떻게 보면 재질이 굉장히 안 좋네요, 사실. 그죠? 수세미, 뭐 롤백, 뭐 행주 이런 네. 것까지 이러면 정말 다른 거는 치가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학교를 하면서 어떻게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장사 속으로 아이들을 학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돈벌이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이미 대상화 시키면서 아이들의 생명에 대해서는 무관하게 보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아까 그 소방 그 시설도 네. 폐쇄하는 거라든가 그 D급의 건물에서 아이들 교사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급식 재료들을 엉망으로 정말 눈 뜨고 보기 힘든 정도의 그 메뉴를 먹였다고 한다면 이거는 도저히 교육의 현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군가가 이렇게 이제 시켰을 텐데, 그래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또 시킨다고 그대로 한 분들도, 만약에 그렇죠. 자기 아이가, 내 아이가 이걸 먹는다고 한다면, 그것도 이게 1년에 한두 번 먹는 것도 아니고 매일 먹는 급식인데, 세상에.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우리 질문을 좀 드리면, 이민파 팀장님, 2011년 9월에 이 학교가 이제 학교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을 했어요. 네. 이제 충암고의 경우 위탁 급식을 총괄하던 위탁업체 직원을 학교 계약제 직원으로 이제 채용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급식 업무를 총괄 담당하게 했는데, 네. 원래 급식을 직영하게 되면 영양사가 모든 실무를 총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괄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학교장의 책임 하에 네. 모든 식재료는 학교장이 학교가 이제 구매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네. 그 구매 업무에 대행하는 일을 이전에 업체 직원이 그러니까요. 행정실에 들어와서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직영으로 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죠. 얼마나 그 사람이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학교에 채용까지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과도하게 네. 어떤 그 의혹을 만들어낼 준비를 하고 들어온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위탁급식 할 때도 과연 제대로 했는가도 그렇죠.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재직했던 학교는 재단 이사장이 당시 사실은 페이퍼 이사, 유령 이사를 학교 안에 차려놓고 사실상 급식 폭리를 취했다가 감사해서 지적이 돼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 학교가 뭐 똑같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직원을 통해서 식자재, 이 식재료 입찰 부정도 손쉽게 저질러졌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게 이제 관계자들끼리 네. 서로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네. 계약이 가능하게끔 네. 어떤 회계 서류나 네. 금전의 원 단위의 액수를 네. 조작해서 해당 업체가 반드시 계약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감사 결과 보고서 보면 네. L상회의 입찰 대리인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불법 투찰해서 낙찰받게 했다. 이렇게 지금 감사 결과 보고서에 쓰여 있는데, 우리 송성남 지회장님, 그러면 이번에는 배송원 인건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먼저 배송 위탁이 뭐예요? 배송 위탁이 네. 이제 어차피 조리는 한 군데서 하잖아요. 조리실이 네. 중학교는 따로 없어요. 없으니까, 근데 건물이 달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 200m 정도 중학교, 고등학교가 떨어져 있는데 있으니까 이제 조리실에서 조리를 해서 네. 중학교를 옮겨주는 거죠. 그걸 네. 위탁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중학생 애들이 사실 좀 굉장히 밥도 차가워질 수 있고 국도 식을 수 있고 그러네요, 그죠? 그런데 옮기는 과정에서 그게 또 인건비를 학부모가 이제 네. 모니터를 가면 이상하게 여기 네. 학교는 무슨 뷔페 식당 온 것처럼 젊은 남자 아이들이 되게 많다. 네. 학부모가 그러더라고요. 젊은 남자, 그래서 제가 학교를 4월달에 가봤을 때도 그랬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 젊은 분들이 그러니까 배송 이렇게 되는 인원을 거죠. 조작하고 배송 뭐 배송 인원을 용역 조작하고 급식비를 예, 횡령했다. 학교 남자 조리원이 배송 네. 업무를 담당하고 네. 15년 3월부터 그 조리원이 배송하는 방법으로 해서 2012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억 9,300여만 원의 배송료를 횡령한 의혹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니, 실제로 학교에서는 네. 그 직영을 전제하고 그 조리원을 채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조리원 외에 이 학교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이제 배송을 이제 네. 그 업무 위탁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배송 직원들이 배송 용역을 받은 직원들이 실제 그 이 감사에 참여했던 분의 얘기를 들으면 네. 도대체 누가 조리원이고 누가 배송원인지 모르게 그렇다면서요. 그 네. 들어와서 다 조리에 가담하고 있고 그 실제 어느 순간 또 같이 나가서 나가서 이제 그 배송 배송을 같이 하고 하고 있는데 있으니까. 예. 실제 여기에서 이제 제일 심각한 문제는 인건비 문제를 지적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거가 실명이 아닌 그 이름이 있고 그리고 뭐 또 일부는 그 아이들이 다 아르바이트 형태인 건데 마치 걔네들이 정직원인 양 그랬다면서요. 예, 네. 그런 형태로 해서 퇴직금을 이제 착복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많이 유용을 했다라는 거죠. 아니, 그럼 이 팀장님이 급식 전문가시니까 지금 중암고가 지금 배송 용역을 직영 전환한 후에 4년간 계속 한 업체하고 계약을 이어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계약상의 문제는 없나요? 계약상으로 협상 계약을 했다고 하면 네. 문제는 없을 수는 있습니다만 네. 실제 이 업체의 그 위탁 금액이 그 2천만 원 미만인 경우라면 그 가능해요. 1인 수위가 가능한데 그 계속 이 내용이 지금 몇 천만 원이거든요. 2천 이상의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전자입찰 방식의 경쟁을 네. 해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 이런 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배송원들의 인건비를 빼돌렸다. 언뜻 납득이 솔직히 잘 안 되거든요. 그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허위로 기재를 해둔다거나, 네. 예, 그리고 이제 실제 실비를 지급한 것처럼 저 서류를 작성했는데 막상 들여다 보니까 실비 지급이 아니라 아이들 아르바이트생들의 업무 리스트만 가지고 있고 실제 그만큼의 그 정직원에게 나가야 되는 비용들이 일부 이제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말한 중학교에 급식실을 만들 생각은 못 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중학생들이 불쌍한데 그 고등학교에서 만든 걸 실어 날려서 먹는 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 불편한데 그 사이에 중간에 그걸 또 어떻게 보면 장사 속으로 해서 이 지금 감사 결과 보고서 나온 것만 하면 금액이 엄청 커요. 이게 정말 그렇죠. 1억 9,300 정도 되는데 네. 그죠? 이게 결코 적은 2002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참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또 이것뿐만 아니라 그 배송 차량 운영비 이것도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있다고요. 네, 아까 네. 사진에서도 보셨겠지만 네네. 완전히 쓰레기차 같은 그 낡고 차량에다가 녹슨 차가 이 식재료를 공급해주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 차량비가 신차 비용에 준하게 그 감가상각률을 감안해서 하루에 뭐 배송 비용을 8만 원씩 책정을 해서 네. 공급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200m 거리에 네. 실제 실비가 네. 불과 뭐 1, 2만 원 정도밖에는 택시로 움직여도 그 정도는 그러겠네요. 나올 그러니까요.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식을 넘는 그죠? 부분인 아니 건데. 그리고 그 배송 용역 그 계약과 관련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게요. 예? 그 배송원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오히려 계약서를 계약을 해서 실비 정산 조항을 삭제했다. 예, 그래서 아예 근무 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이런데 이 말은 그럼 결국 오히려 학교가 업체에게 배임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쉽게 해준 꼴 아닌가요? 예, 그래서 문제라고 이제 감사 보고서에 나와 있던데요. 그러니까 실제 그럴 수 있는 거는 업체를 비호하는 입장이 되어 있는 거죠, 학교가. 그리고 업체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계약 금액이 서로 주고받고 이 내용 말고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수준의 내용으로밖에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속된 말로 또 뭐 짜고 친 고스톱처럼 그렇죠.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네. 참.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배송 문제를 잡고 이제 네. 그 여기 이제 심각한 문제 제기가 되어 있는데 네. 말씀대로 급식실을 중학교에 만들면 돼요. 네. 실제 그 급식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중학교에 지금 있을 수 있는데 현재 네. 가서 보면 네. 그 사립초등학교의 그 교실 몇 실을 내줘버렸어요. 네. 그거는 그 중학교 같은 사립이라 하더라도 네. 중학교의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교육의 네. 환경 자체를 초등학교에 뺏겨버렸다는 거죠. 아. 그만큼 이게 그 뭐가 선우인지 네. 공간이 가지 않는 정도로 학교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그러니까요. 실태입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특히 중학교 아이들은 솔직히 말하면 그 시민의 혈세로 그죠? 지금 그렇죠.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고 있으니까 네. 교육청이 50%, 시청이 30%, 그리고 은평구청이 이제 20% 이렇게 해서 지금 질 좋은 정말 급식을 먹여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시민의 가해도 안 혈세가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오히려 중학생들이 굉장히 피해를 지금 보는 문제가 있는 지금 급식을 하고 있고 아까 배송에서도 어떤 비리가 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시 이제 급식 원점으로 돌아와서요. 급식 그 운영 소홀 문제도 지금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양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준수가 안 됐네요. 예, 그 감사보고서에 보면 네. 그 저 기름을 날마다 기름 음식, 튀김 음식을 주고 네. 그 뭐 3탕은 기본이다라고 네. 이제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 학생들은 그 학교의 급식으로 인해서 네. 그 비만을 조장 당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한번 예. 따로 조사 더 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예, 실질적으로 이거는 네. 그 아이들을 죽이는 일입니다. 요새는 비만은 질환입니다. 그냥 체질이 변화되는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건 용서할 수 이거 없는 반드시 거죠.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법으로 내용입니다. 정해져 있는데 급식법 지금 시행령에 예. 있는 내용이고요. 네. 거기에 맞춰지지 않으면 영양교사는 징계를 먹고요. 네. 학교장은 그 경고를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 이런 일들이 그냥 만연해 있다는 거는 얼만큼 이 학교가 이 지도감독 권한을 해태하고 있는지, 예, 그 교육청으로부터 어떤 지적을 받았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 정리를 해내지 않고 있다는 건 직무유기에 준한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보고 감사 결과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원래 에너지 공급 기준 플러스 마이너스 10% 예. 그죠? 그걸 지켜야 되는데 과학, 이 학교는 심지어 2014학년도까지 4개년간 공급 기준의 38% 내지 52%를 초과했다. 이 얘기는 아까 튀김 요리도 많이 했지만 칼로리가 높은 식단 위주로 해서 아이들 이거 뭐 건강식이라고 볼 수 없네요. 절대 안 되죠. 참. 우리가 친환경 예. 무상급식을 하면서 가장 아이들이 그 좋아진 그 건강의 유형이 채소를 많이 먹게 되고 친환경의 원리를 가지고 이 밥을 먹다 보면 네. 그만큼 이제 더불어 삶의 그 인식도 가치 교육도 같이 되는 건데 이 학교는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요. 송 지회장님, 그러니까, 이 학교가 원래 기호도 조사는 한 차례도 안 했대요. 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생 점검, 그리고 운영평가 결과도 서부교육청 관내에서 뭐, 최하위권이었다면서요. 예. 그렇죠. 네. 아무튼 여러 가지로 격을 떨어뜨리는 충암 학교인데요. 보통에 이제 어지간한 학교 같고 아이들을 배려하는 학교면 네. 그 복도에다가 아이들이 먹고 더 먹을 수 있게끔 배식대를 중간에 다 층마다 놓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여유 있게. 예. 여유 있게 놔두면 아이들이 와서 먹고 싶으면 더 가져가서 네. 저기 배식하는 당번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몇 층 막 높은 데서 이걸 가지러 뛰어가고 그래도 거의 갈 때마다 빈손으로 왔대요. 거의 없었다고 하잖아요. 먹을 게.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그러니까 좀 넉넉하지 않게 어떻게 그렇죠. 보면. 아까 그렇게 예, 쌀을 예, 빼돌리고 식재료를 식재료를 빼돌리는데 넉넉하게 나올 넉넉하게 수가 나올 없죠. 수가 없겠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또 맛이 없어서 일부에서는 잔반이 많았다고요. 예, 다 그죠? 버리고 아이들이. 예, 참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송지 회장님, 그 학교 측에서는 지금 교육청의 감사 결과 발표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네, 어처구니가 없죠. 전면 지금 부인하면서 관리감독청인 서울시교육청을 고발하겠다. 네. 이런 아주 사상 초유의 강수를 지금 두고 있어요. 그리고 충암학원 전 이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가지고 이번 사태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뭐 있다고. 예? 그래서 학교 측의 이런 태도, 반응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일이죠. 네.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도 지금 수도 없이 문자를 계속 학교 측에서 보내고 학교 합리화를 주장을 하면서 뭐 기사를 굉장히 이상한 기사를 이번 주말에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이거는 그 기사 내용이 뭐였냐면 교육청의 김영란 감사관이 네. 이 모든 것은 소설을 쓴 거다. 네. 이런 내용을 학부모님들한테 뭐 보내고 그리고 기관에서 이렇게 감사를 했는데 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되려 기관을 고소 고발한다고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대병천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반성하고 자숙하고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뭐 어떤 의미에서는 적반하장격으로 학교 측이 지금 앞으로 뭐 고소고발도 하겠다. 또 징계 시도 남발. 이 전례가 있어요, 사실. 그죠? 이전에 보면. 올바른 태도라 충분히. 그러면 예. 저 학부모님들한테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런 네.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등 뭐 그런 문자를 보내야 맞는 거고 아이들 손에도 통신문을 통해서 정말 예, 그런 사과문을 보내는 게 상식이죠. 네. 그러니까 이 상식이 없는 학교가 상식이 안 통하는 상식적이지 학교. 않은 일들을 하는 거죠. 평소에 사실 문자를 자주 보내는 학교인가요? 없죠. 지금도 보니까는 갑자기 일 학부모 터지니까 지금 소개를 하는 보내는 것도 건가요? 아니고 학부모들을 모아서 뭐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학부모 회장인지 반 대표인지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학부모님들이 지금 예. 그러니까 막말 사건도 예, 그러잖아요. 또 막말 사건. 한번 충암고는 지난 4월에 급식비를 내지 않은 학생들에게 당시 학교 교감이 급식 막말을 해서 굉장히 또 시끄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후에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요. 그때 제가 신문을 보고 있다가 너무 격해가지고 막 충암에 이제 학부모님이랑 뭐 중학교 학부모님도 계시고 이제 지역에 또 같이 몇 분 갔어요. 교장선생님을 뵈러 가서 항의 방문했다면서요. 예.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돈이 네. 없으면 밥을 먹지 말라니 이게 말이 되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하실 말씀이냐 교감선생님 하실 말씀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급식비 안 말씀을 낸 애들은 먹지 마라 이제 이랬다는 거죠. 아이들이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도덕적 해이다. 네. 핸드폰 값은 내서 핸드폰은 저렇게 통화하고 다니는데 왜 급식비를 못 내느냐. 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여론을 다 만들어서 그렇게 학생들도 그래서 마치 급식비를 대납해 준 것처럼 뭐 행정실장도 뭐 400만 원, 교장선생님 400만 원, 뭐 교감선생님 200만 원 해서 대납해 준 것처럼 그거는 회계에서 굉장히 이상한 회계예요. 그렇게 학교 회계가 그래도 되나 봐요. 뺐다가 그 이듬해 다시 이렇게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니라는 결과가 있었어요. 아니 그리고 그렇게 막말한 교감쌤 어떻게 됐나요? 막말한 교감선생님 오늘 아침에 제가 배웠는데 아주 그냥 계시지? 스마일한 표정으로 학교에 그러니까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징계 조치도 없고 교장을 중학교 그렇죠. 그대로 계시고 교장 선생님은 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교장 선생님 바꾸기도 하시고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최근에 당시 이제 어쨌든 구두 결제했다고 하는 교장 쌤은 이거 충암고 당시 4월에 교장 쌤은 지금 충암 중학교 교장 쌤으로 가셨다면서요. 가 계시고 제가 4월달에 갔을 때 급식실을 보고 싶다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보고 싶다고 아주 우기니까 그럼 한 사람만 가서 보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대표로 아이들이 밥 먹는 현장을 봤어요. 그런데 그 조리실 바로 앞에 그냥 빈 교실을 이렇게 이제 트지도 않았어요. 그냥 빈 교실에 의자도 삐뚤빼뚤, 책상도 삐뚤빼뚤 몇 개가 놓여 있는데 식탁도 닦아주질 않아요. 굉장히 지저분한 상황에서 애들이 이렇게 먹는데 또 잔반이 남은 거를 까만 비닐봉다리에다 이렇게 탈탈 털어서 그냥 뭐 그렇게 하고 막 음식을 이렇게 이제 배식하는데도 막 흘려가지고 아이들이 배식하면서 막 지저분하고 먹는데도 다 흘려서 지저분하고 복도에서는 이제 저 급식카 트레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소음이 굉장히 심해요. 또 그 4월에 급식 어쨌든 막말 판문 이후에 서울시교육청이 이런저런 권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조금 지켜지고 있나요?
권고 내용도 네. 권고를 뭐 이행을 하는 게 아니라 뭐 거의 그러니까 증빙 자료도 굉장히 네. 부족한 제가 이제 인권홍보관님을 그 이후에 한번 찾아가서 뵀었는데 네. 뭐 인권 교육을 시켰다. 그런데 자료는 없어요. 학부님들 누가 오셨는지도 모르고 교사들도 인권 교육을 시켰다. 네. 뭐 그런데 그것도 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고 그래서 계속 보니까 이제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인권홍보관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점검을 못 해봤는데 학교에서는 했다고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러니까 마치 언뜻 지금 감사 결과 보고서 보니까 진정성 있는 노력은 안 하고 반대로 지금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을 뭐 법적 대응을 한 모양이죠? 그렇게까지 또 네, 뭐 그런 얘기가 저기 들리네요. 근데 실제 예. 그 급식비 미납 건에 대해서는 네네. 실제 이제 그 졸업한 학생들 네. 그리고 이제 실제 지금 현재 재학생들 네. 이게 급식이 매년 이 회계가 이제 정산이 되면서 학생들은 이제 미납 학생이 올라가기도 하고 이제 네. 졸업하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검토를 해 봤는데 네. 실제 그 큰 돈이 비지 않더라는 거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이게 회계 문제 뭐 숫자에 제가 약할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이게 그 몇천만 원의 비용을 교장이 얼마 내고 뭐 네. 누가 얼마 내서 뭐 대답해주고 이런 식으로 뭐 무마를 했다고 굉장히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실제 계산을 해본 그 회계 하던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그게 사실 무근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아.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이번 감사 결과서에 이 내용이 그냥 이렇게 잠깐 언급이 된 수준인데 더 깊이 있게 검찰 조사를 해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뭐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네. 누구보다도 지금 아이들이 받았을 상처가 커 보여요. 예? 그렇죠. 좀 심하죠. 그 부분 좀 짚어주시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2010년에 네.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화시키면서 네. 모두의 노력으로 확인한 내용은 급식은 교육이라는 거죠. 네. 교육이라는 거는 절대로 불평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부 인권의 권리를 가지고 아이들이 그 권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어야 그러니까요. 하는데 예. 어느 학교가 이렇게 비리가 있어서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교육 불평등을 그냥 사회가 방조하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암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 족벌 부패 사학의 지금 최대 피해자인데, 그죠? 완전히 네. 이 재물처럼 네. 아이들이 농락당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심각하네요. 우리 제자님, 사실 충암고가 뭐 급식 비리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각종 문제들을 조금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결국은 지금 이게 재단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충암고가 급식 문제 말고도 그동안 좋지 않은 뉴스로 뭐 수도 없이 언론에 오르내린 대표적인 사실 서울의 비리 사학인데 그동안 뭐 대표적으로 한두 개 정도 어떤 비리 유형이 있었죠? 충암은 어차피 비리 백화점이다 이런 말이 늘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지금까지 그러니까는 비리 백화점이라고 해서 늘 이제 교사 채용이나 아니면 아무튼 친인척이나 뭐 본인의 자녀나 이런 분들이 쭉 교사로 다 와 있거나 행정실장으로 와 있거나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가장 심각한 거죠. 대표적인 비리 사학이다 이런 소문이 무성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런 거죠? 예, 충암학원이 60년대 후반에 설립된 후에 예, 지금까지도 그 이사장 1인에 의해서 제왕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고 네. 이사장은 계속 본인의 뭐 자녀한테 이사장직 그리고 지금은 딸에게까지 그 이사장직을 물려주면서 1999년에 학교 공사비 횡령 그리고 그런 비리로 이사장직에서 물러나잖아요. 그러다가 예. 2008년에 다시 이사장에 복구하고 2011년 네. 교육청의 특별감사로 창호공사비 횡령에서 또 그리고 34개 건이나 그때 예, 적발되면서 그렇죠. 또 임원 승인이 물러났었죠? 취소돼서 예. 예, 그래서
이제 이사장일 때, 이사장이 물러나 있을 때, 자기 본인 아들, 딸들이 이사장에 앉혀놓고 학교 운영의 절대 권력을 계속 행사하고 다니는 점이죠. 그러니까 자기 친인척을 이사장에 그냥 앉혀만 놓고 실질적으로 여전히 그렇죠. 이 학교에 출입하면서 이사장 역할을 하는 셈이네요. 본인의 권력을 계속, 그래서, 96년에는 충원 스포츠센터 문제가 굉장히 컸었잖아요. 학부모님 주머니를 다턴. 그때 그 교육청 특별감사, 그리고 1999년에 또 이사장이 난방시설 이렇게 공사대금 횡령 등등 아무튼 굉장히 많은 비리들이 백화점처럼 쭉 나열돼 있죠. 예, 하여튼 이루 다 진짜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여튼 그 비리라는 비리는 사학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리는 충암에서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없는 게 없다. 그래서 비리 종합 세트다. 또는 비리 종합 백화점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데요. 이민파 팀장님,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번에 급식 비리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물론 사학 비리는 이제 국회에서 민주적인 사학법 개정해주고 또 교육 당국이 엄정한 어떤 심판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지도 감독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불거진 급식 비리를 막기 위해서 학교 차원, 교육청 차원, 어떻게 좀 제도적으로 이걸 막을 수 있을까요? 재발 방지책 한번 얘기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제도가 없어서 비리가 발생하는 건 아니라고 그렇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얼만큼 학교에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 학교의 주체들이 근본적으로는 주체들이 나서서 직접 특히 학부모님들이 그죠? 그 학부모들이 물론 학부모시지만 정말 조직적으로 체계적이고 이 힘있게 관리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춰가도록 끊임없이 참여를 끌어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되겠어요. 검수뿐만 아니라 이 학교는 요리 과정도 끝까지 좀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함께 해야만 되겠어요. 그죠? 도대체가 이 아이들 급식을 하는 이 급식실, 조리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얼만큼 관심을 두느냐가 관건이거든요.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첫 번째. 첫 번째가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량대로 교육청과 구청이 같이 이제 공동 합동으로 이 학교를 지도 감독 권한을 행사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불시 점검도 하는 점. 그런 부분에 어떤 관공서의 기능으로 점검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의 힘을 같이 실어서 함께 시민사회가 함께 이 충암고등학교를 바로 세우는 특별 대책의 계기를 자꾸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또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중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이 지금 실시되고 있는 학교니까 교육청, 시청, 구청까지도 실제 세금 내는 주체로서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모두가 같이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히 급식의 문제에서 아이들의 입에 정말 급식비에 준한 식재료들이 정확하게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줘야 되는 게 이게 우리 모두의 역할이어야 하고요. 이런 과정에서 철저하게 피해를 보아왔던 우리 아이들을 이제는 보담아줘야 되는 근본의 사회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송성남 지회장님도 끝으로 한 말씀 강조하신다면. 학교 자체가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교 학부모회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니까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나는 거죠. 무방비로. 보통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학부모님들이 지금 벌써 그러니까요. 엄청난 학교에 항의를 했을 텐데 그런 거고 아무튼 학생들한테 급식비 안 냈다고 도덕적 해이를 묻지만 사실은 이사장이나 그 학교에 계시는 또 그 이사장님 친인척 이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를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아이러니한 것은 이번에 이사장의 손주가 임원 선거에 나와서 본인의 공약이 학교 급식을 바꾸겠다. 이게 공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를 뽑아줘야 될까요? 초등학생인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의 이사장님의 또 이제 손주는 학교의 매점을
네. 거의 뭐 GS 마트급의 그런 격조 있는 그런 그 매점으로 만들고 싶은 게 공약이었다고. 아니 그 아이들도 보고 배운 게 문제가 그것도 있다는 없네요. 거를 알죠. 손주도. 손주도 그 지금 그치. 질 자기가 낮은 나서면 뭔가를 더 줄 수 있다고 보는 급식이나 매점 상황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네요. 공약으로 그래서 내건 거 아이들이 보면. 굉장히 그거에 공감을 많이 했고 정말 네. 바뀌겠구나를 하면서 그 아이가 당선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학교가 친인척이 구성되는 게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학생회장이 또 친인척이 친척의 학생회장이잖아요. 그 자녀나 손자가 또 학생회장이 되는 굉장히 아주 모든 기가 거를 막힌 가지고 있는 것 학교가 같아요. 또 그래서. 되겠네요. 예? 네. 이게 대한민국에 무슨 없는 무슨 재벌가 무슨 그 삼류 네.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는 받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오늘 지금. 조금 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기는 했지만 결코 웃을 수 없는 그저 굉장히 슬픈 지금 자화상이고 이렇게 이게 우리의 그 우리나라 수도 더군다나 서울 수도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에 대해 정말 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충암 얘기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는데 기회 되면 한 번 더 다시 모시고요.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해 전 영화 도가니로 인해서 전국이 들끓었습니다. 영화 도가니는 넓게 보면 구조적인 아주 고질적인 사학비리입니다. 화제가 되었던 영화 부러진 화살도 알고 보면 사학비리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 역시 힘없는 학생들을 대신하여 교육자적인 양심으로 급식비리 등 사립학교 비리를 교육청에 공익제보했다가 그 사실이 학교 측에 알려지면서 보복성 징계로 해직당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을 투사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억울한 사람이 어찌 저 한 사람 뿐이겠습니까? 충암에도 저처럼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현재 계십니다. 교육비리는 우리 아이들의 꿈을 훔치는 도둑질입니다. 청와대, 검찰, 감사원, 교육당국,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비리 척결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왜 교육비리가 척결되지 않을까요? 먼저 학교가 투명해져야 하고 민주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님, 교직원들이 교육 주체로서 이제는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잘못이 있으면 과감하게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불의를 보면 분노할 줄 알아야 되고 비리나 부패는 신고해야 합니다. 알면서도 침묵하고 방관한다면 학교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오늘 방송 보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적인 사학법 개정 시급합니다. 사학재단의 비리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송 마지막에 늘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갑시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